자, 오늘은 로그 함수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배웠어요. y는 a의 x제곱이다라고 하는 지수 함수를 배웠어요. 밑에 조건에 따라서 이 i가 0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a 값이 1보다 크냐, 이것들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의역, 거치역,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 다음에 정점, 점근선, 뭐 이런 존재들을 배웠어요. 자, 이번 단어는 이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라는 건 지수 함수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지수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x만 놔두고 정리를 합니다. a가 넘어가면서 로그 a의 y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교체해서 로그 a의 x는 y라는 형태의 로그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당연히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일단은 이 지수 함수의 도움을 받겠죠. 너무 작나? 뒤에 안 보이겠다. 어차피 다시 그릴 거야. 자, 이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느낌으로,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일단 그것까지는 전에 지수 함수를 얘기를 할 때 이미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 자, y는 로그 a의 x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저번에 꺼낸 것 같은데. 자,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이 a라는 값 놔두고 x에다가 숫자를 딱 대입할 건데, 애초에 우리는 진수 조건에 요 x의 값은 뭐라고 배웠냐면 양수라고 배웠어요. 애초에 로그에는 애초에 x가 들어가는 이 진수 자리에는 음수나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조건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x에다가 우리가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0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정점이 되고요. 1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면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점점 커지죠. 그런데 1보다 작은 숫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로그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 2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1 대입하면 0 되는 거 맞고요. 여기다 2 대입하면 1 되는 거 맞고요. 4 대입하면 2 되고요. 8 대입하면 3 되고요. 16 대입하면 4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x의 증가에 비해서 y는 천천히 증가를 하죠. 그래서 x는 빠르게 가지만 y는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x의 자리에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다 알죠? 마 1, 마 2, 마 3, 마 4 이래요. x의 값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데 y의 값은 급격히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그래프의 모양은 얘하고는 좀 반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이 a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요 1보다 작은 공간에서는 음수가 나오게 되고요. 1보다 큰 공간에서는 양수가 나오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값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y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실수라고 쓸게요. 이거는 뭐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진수 조건이니까. 그렇다면 치역은 뭐가 될까요? 준이야, 치역은 뭐가 될까?
y의 값. 밑에 거 다 나오겠지, 그치? 그렇죠. 밑에 거 다 나오고 이쪽에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 올라가요, 그렇죠? 천천히 올라갈 뿐이야. 그러면 치역은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뭐하고 좀 달라요? 지수함수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얘네가 좀 달랐어. 지수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얘였고요. 치역이 얘였거든요. 왜냐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당연히 역함수 사이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지수함수에서의 이 녀석의 정의역이 실수였어요. 실수 전체. 그리고 치역이 양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인 로그 AX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의 역할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정역이 양의 실수가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압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 기억하시고 정역과 치역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점근선이 x축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누가 되죠? y축이 됩니다. 바뀌죠. 또는 x는 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함수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y축으로의 이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로그에서는 점근선이 이제 y축, x는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x축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시험에서는 얘랑 둘이 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y축이 중요했던 지수함수와 x축이 중요했던 지수함수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y축으로 이동이 중요했던 지수함수와 x축으로 이동이 중요했던 로그 함수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 자, 한 모양이 더 있죠.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있겠죠? 자, 이 아이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얘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을 딱 하고 여기는 당연히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정의역과 치역, 점근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수 함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의 변화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해요. 왜냐면 y값이 무조건 다 양수거든. 그러니까 x가 음수던 x가 양수던 뭐가 됐던 어쨌든 y값은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y값의 부호가 안 바뀌어. x에다 무슨 짓을 해도 y값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근데 로그는 x의 값이 분명히 양수잖아. 그렇죠? 여기 양수 맞잖아요. 여기도 양수잖아. 똑같은 양수인데 어떤 애는 양수가 나오고 어떤 애는 음수가 나와요. 똑같은 양수인데 어떤 애는 음수가 나오고 어떤 애는 양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혼동이 돼요. 이를 기준으로 작냐 크냐에 따라서 이 y의 값의 부호가 바뀌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연산을 하거나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저 이 x값의 범위에 0과 1 사이와 1보다 큰 이 범위에 따라서 y값의 부호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얘랑은 다르게. 그래서 시험은 로그함수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지수함수는 약간 보조 역할로 많이 출제가 돼요. 어떤 부분 때문에? 요 부분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그래서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머릿속에 조금 있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감이 안 오거든요. 항상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다.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 근데 이건 다행이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이 경우에 증가하는 형태였고 이 아이의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둘 다 증가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천만다행이에요.
지수가 증가하는 함수면 역함수인 로그 함수도 증가. 지수가 감소하는 함수에서 역함수인 로그 함수도 똑같이 감소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 정도는 좀 아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기는 정의역과 치역 점근선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리고 표현상으로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x1과 x2가 있습니다. 증가할 때 fx1과 fx2가 있습니다. 증가합니다. 이 기호 나오면 증가함수라고 했고요. 얘처럼 x1과 x2가 이렇게 커지는데 fx1과 fx2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얘랑은 반대 형태가 되면 얘는 감소함수다라고 이것도 표현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 아이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기호적인 표현은 솔직히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이 아이를 자, 얘가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x축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점근선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y축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치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점근선의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는 이 점근선의 변화인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보자. y는 로그에 a의 x-p 플러스 q 형태로 이동시켰다고 보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정의역 바뀌게 되겠죠. 정의역이 x가 p보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치역은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 바뀌었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x축으로의 이동인 이 부분이 요 x 값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서는 x축으로의 이동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좀 찾아가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어려워요, 여기. 자, 로그 함수가 있는데 자, 지수의 함수에서 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A의 X가 있고요. 로그 B의 X가 있고요. 로그 C의 X가 있습니다. 그렇죠? A, B, C 형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들에서 A하고 B하고 C의 대소관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용준아,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어서오세요.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움찔했다. 자, 어디가 가장 클까요? A, B, C 중에서. A.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제가 이쪽을 보고 무조건 위에 있는 걸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A가 가장 큰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로그의 2의 x와 로그의 4의 x와 로그의 8의 x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아이들을 놓고 기준을 잡았을 때 좀 그런가? 이렇게 해볼까? 4, 16 이렇게 놓고 x 이렇게 놓고 이게 조금 다가오겠죠? x에 제가 16을 집어넣을게요. 얘는 4고요. 얘는 2고요. 얘는 이런 거 다 아시죠? 자, 근데 봐봐. 이 밑에 있는 값이 클수록 더 작은 값이 나와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답을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수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밑이 커지면 x의 값이
의미가 더 작아지거든요. 왜냐면 요거의 몇 제곱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이라는 숫자가 16의 몇 제곱이냐, 16이라는 숫자가 4의 몇 제곱이냐, 16이라는 숫자가 2의 몇 제곱이냐가 이들의 y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누가 가장 컸던 거죠? C가 가장 컸던 거죠.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2, 4, 6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값에서, 동일한 x의 값에서 더 작을 때 큰 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 누가 가장 크다? C가 가장 크다. 그래서 x축에 가까울수록 더 커진다라고 보는 건데 선생님 헷갈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얘가 역함수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원래 이쪽에 있었을 때는 빨간색이 이 안쪽에, 파란색이 그 다음에, 검은색이 그 다음에 있었을 거야. 그걸 역함수로 돌렸겠죠. 그러면 당연히 위쪽에 있었던 녀석이 가장 밑으로 빠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수에서는 가장 높이 있었던 아이가 로그에서는 가장 밑으로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헷갈리시면 숫자 집어넣어서 판단하시면 되지만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을 거고요. 우리는 로그 함수에서는 밑에 있는 값이 커질수록 더 작아진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다른 모양. 어서오세요. 와, 맞다. 이 정도면 양호해. 엄청 양호해. 좋아, 좋아, 좋아. 자,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다 오고 있네. 좋아, 좋아.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로그 AX 로그 BX 로그 CX. 자, 추가야. A랑 B랑 C 중에서 생각한 시간 드릴게요. A랑 B랑 C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A? 왜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들도 한번 해봅시다. 로그 2분의 1에 로그 4분의 1에 로그 16분의 1에 여기다가 16, 16, 16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아이는 얼마죠? 마 4, 마 2, 마 1. 이 정도 우리가 다 알죠? 그쵸? 보자.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얘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얘가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두 번째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마지막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동일한 값에 대해서 16이라는 동일한 값에 대해서 마 1, 마 2, 마 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얘는 마 4, 마 2, 마 1. 자, 그러면 이들 중에 좀 전에 제가 가장 큰 걸 물어봤고 가장 큰 건 당연히 누구예요? C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C라는 값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좀 전에 여기서 가장 큰 게 아래쪽에 있었죠? 여기서도 가장 큰 게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그럼 이제 통일시켜야지. 로그 함수에서는 큰 게 어디 있다? 아래쪽에 있다. 지수함수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지수함수 할 때는 요렇게 요렇게 있고 뭐 얘가 요렇게 요렇게 있던지 간에 무조건 여기서 위에 있는 게 크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어떻게 있던지 간에 무조건 아래에 있는 게 크고요. 어떻게 있던지 간에 무조건 아래에 있는 게 더 크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게 크고요. 로그 함수는 오른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크다. 왜? 둘은 역함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성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누구보다 크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그런 거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많이 거론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너희가 시험 볼 때까지 내가 한두 번밖에 더 이 얘기에는 더 이상 안 할 건데 왜냐면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는 단독 출제도 나오긴 하겠지만 대체로 지수함수와 함께합니다. 지수함수와 역함수 사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함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지수함수 중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 아이의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1이면 여기도 당연히 1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보통 그나마 좀 나오는 확률이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자, 여기하고 여기에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럼 어렵습니다. 겁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순화된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지수함수가 평행이동을 해요. 이런 느낌으로 평행이동을 했어.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는 역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놓고 물어보겠죠. 교점. 그렇죠? 교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당연히 누구와? 지수함수와 이 녀석과 y는 x와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로그 함수와 y는 x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자 이건 알아두세요. 우리가 지수함수랑 y는 x, 로그 함수랑 y는 x를 문제를 푸는 건 괜찮아요. 왜? 그냥 이 x 자리에 y 집어넣거나 y 자리에 x 집어넣으면 연산이 되거든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야 이런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대입하면 되겠지. 2의 x-세제곱은 로그 2의 x-1 플러스 5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풀죠? 결과부터 말하면 이걸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숫자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를 다이렉트로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대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청 어렵죠. 저 숫자 나올 때까지 대입해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서 대충 예상 가능한 숫자들을 뽑아서 그 숫자들을 대입해서 맞는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나온 문제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정수 좌표밖에 없었어요. 정수. 그러니까 가늠은 돼. 물론 풍문화 사후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김포고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애초에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저 연산을 통해서 좌표를 구해내는 게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을 함께 묶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연산 자체가. 아직은. 너희가 이걸 해내려면 미적분을 배우셔야 되는데 안 배웠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천상 대입밖에 없고요. 그 대입 방법 중에서 분수를 내는 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수, 그 중에서도 양의 정수가 출제된 적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언급된 적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직 여러분 학교에서는 나온 적은 없고요. 오로지 김포고에서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죠. 김포고에 냈다라는 건 사후나 풍문은 언제든지 저 눈치 보고 살짝 우리도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대입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함수와의 관계성을 물어볼 때는 항상 y는 x와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에도 우리가 전에 이걸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f에 x 플러스 y가 들어오면 f에 x, f에 y 요거 들어오면 제가 지수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f에 x 플러스 y가 들어왔는데 이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되더라. 그럼 얘는 1차 함수 중에서 y는 mx꼴로 원점을 지나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함수도 이런 거 있겠죠. 로그 함수는 x랑 y를 곱한 값이 x랑 y를 더한 값으로 표현됩니다. 뭐 이거는 아실 거예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는 진수끼리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함수라는 녀석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둘을 곱했는데 그들이 각각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이게 거꾸로 본 거죠. 이런 형태의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너 로그 함수구나.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격가지들이 아니고요. 격가지들은 그냥 대입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녀석은 이 녀석, 요 기호 표시가 등장을 하면 너 로그 함수구나. 그런데 x축이나 y축으로 평행이동이 전혀 없는 그냥 오리지널, 딱 기본 세팅이 된 로그 함수 형태구나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요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딱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과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기본적인 평행이동, 배소관계, 그 다음에 형태, 요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어요. 네. 추워? 입을 덮고 있어. 그래요. 이런 느낌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딴 건 말고요. 지금 개념 콕콕 있거든요. 개념 콕콕에 보시면 163페이지예요. 개념 콕콕. 자, 먼저 개념 콕콕에 있는 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역함수랑 요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콕콕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역함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 언급했는데 요것만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연산이에요, 연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y는 a에 x-p 플러스 q라는 녀석이 일단 평행이동을 했을 때 기본적인 모양 틀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x에 대하여 정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남기고 다 넘겨야 하거든요. 그럼 요 식에서 먼저 q를 이항시킵니다. 그리고 x만 남기고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a가 넘어가는 거예요. a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그 a의 y-q는 x-p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p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로그 a의 y-q 플러스 p는 x가 되고요. 마지막에 xy를 바꿉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결과만 놓고 보자. 처음에 있었던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흡사 누구처럼? 무리함수나 우리가 유리함수처럼 P하고 Q의 역할이 바뀌어요. 그리고 밑은 그대로죠. 맞죠? 그럼 X하고 Y의 역할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수함수가 있는데 혹은 로그함수가 있는데 2에 x-3 플러스 5 이런 형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바꾸라고 한다면 그냥 로그에다가 요거 2 그대로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요거 땡겨와서 마이너스 5 써주시고 요거 밖으로 보내서 플러스 3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q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p의 부호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역할도 바뀌어 있죠.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x하고 y는 바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일일이 풀어나가지 않더라도 바꾸는 게 가능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y는 로그의 2분의 1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y는 지수함수에서 2분의 1 되겠죠, 빛은. 그리고 x 요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여기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 주의할 건 이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식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P하고 Q의 역할과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들어볼게요. 최대 최소는 좀 더 이따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함수에 배웠던 이제 그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들 다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만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들, 직선, 뭐 정근선 이런 얘기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치역과 정의역 이런 것들 바뀌게 된다는 거 형태들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질 파트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건 요 녀석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뭐 저걸 외우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괜히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로그 1은 0이고요. 로그 a는 1입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로그에서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죠. 이런 거예요. 로그의 a의 x분의 1은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의 x로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그냥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예요? 로그의 a의 x의 n제곱은 n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n 로그의 a의 x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뭐 딱히 외우고 말고 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진수끼리 나눗셈은 로그의 차죠? 근데 뭐 저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건 그 기본 틀. 그렇죠? 덧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저 기본 틀, 지수하고 일차함수하고 로그함수를 구별짓는 저 특징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최대 최소는 이따가 할 거고요. 자, 이제 문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1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래요. 아까 이미 여러분들 좀 해보셨으니까 감은 있으실 텐데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자, 원래는 요거죠. 로그 2의 x가 기본 틀이죠. 이렇게 진행될 거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정근선이 바뀌죠. 마이너스 이만큼으로 정근선이 바뀌었어요. y축으로의 이동은 솔직히 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얘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만약에 치역을 구하라고 했다면 의미는 없고요. y 실수 전체니까. 하지만 정역을 구하라고 했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정도는 표시해 주시면 좋겠죠. 앉으세요. 자, 항상 한 시간이 늦어. 미안 좋아. 자, 저쪽 가볼게요. 저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럼 정근선이 1만큼 이동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왔는데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만큼 내리는 거니까 a축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수함수 그릴 때도 제가 그랬고 로그함수 그릴 때도 그렇지만 점근선에만 초점을 맞추시고요. 점근선이 아닌 이동에 대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할 건 y절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x절편에 대해서는 x절편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수함수에서는 y절편 체크가 필수고요. 로그함수에서는 x절편 체크가 필수예요. 자, 이런 느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요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함수가 저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한번 그래프 그려보고 얘기해 봅시다. 일단 처음에 원본은 이거예요. 요만큼이 원본입니다. 여기서 로그의 원래는 2의 x제곱이 원본이야. 이게 원본. 그쵸? 이게 원본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봅시다. 요 아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y 값의 부호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을 한 거냐면 원점 대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이 먼저 일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자. x축의 방향으로. 요건 x에다가 x-3을 대입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x축을 얼마만큼? 3만큼이죠. 그리고 y축을 얼마만큼? 4만큼이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래프의 이동은 대칭 이동을 먼저 체크합니다. 대칭 이동.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은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겼었던 그래프가 원점 대칭 이동을 했네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럼 이쪽에 있었던 이 점근선이 x축으로 3만큼 이동했겠네. 여기까지 얘가 그대로 이동했겠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을 텐데 y축으로 또 4만큼 끌어올렸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다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의 y절편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도록 합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로그 2의 3 플러스 4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이 값 자체가 어차피 그렇게 큰 값이 아닙니다. 2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 그래프 기준입니다. 정의역은 x는 3보다 작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3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점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근선만 이미 2번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프는 2,4를 지난다. 이건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한다. 이건 틀렸죠. 그리고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 자, 맞죠? 이것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처음에 제가 표현했던 요 녀석 맞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으로 겹쳐진 거 맞고요. 감소가 틀렸죠? 이거는 뭐 대입해 보시면 들어가겠네요. 감소가 틀렸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먼저 해야 될 건 대칭 이동이 우선이에요. 대칭 이동. 이거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은 비교적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대칭 이동, 평행 이동, 그리고 점근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순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절대값도 나왔네요. 지수함수에서도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절대값에서 우리가 신경 쓸 건 저번에 이제 4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2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y는 fx의 전체 절대값 그리고 y는 fx에서 x만 절대값 이 2가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아이는 로그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였는데 x에만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복사해서 x의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에 붙여넣는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죠? 이걸 복사해서 지운다는 거 아니에요. 복사한다는 거예요. 복사해서 x의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에 뭐 하겠다? 붙여넣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x에만 절대값이 붙으면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복사해서 x의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에 붙여넣겠다. 데칼코만이죠. 여기다 물감 열심히 칠해서 쫙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자, 얘는 x의 값이 0보다 어떤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한 거죠? 이동시키는 거예요. x의 값이 0보다 큰 부분으로 이동입니다. 복부다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똑같은 틀 안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이 아랫부분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모양은 얘는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좀 이쁜 모양이 나오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시면
동일합니다. 자, 얘는 전체, 얘도 전체, 얘는 x에만, 얘도 x에만. 선생님,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여기다가 x에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빠져나가. 괄호를 묶었다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해보면 되거든요. 요것만 한번 볼게요. 의아심을 가질 테니까. 자, 이 아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걸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가 해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고요. 자, 요거 조금 의아하시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 녀석은 마이너스 x예요.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에서 요거라는 건 y축 대칭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y축으로 대칭 이동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모양은 얘가 올라가고 여기 존재하고 여기는 사라지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하나씩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역함수.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만 힘내세요. 자,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수함수입니다. 일단 우리가 할 일, y는 요 녀석을 3의 x 마이너스 2에다가 이 i가 위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산이 좀 편합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다 귀찮은데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셔도 돼요. 어떻게? 자, y는 2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을 양변을 2로 나눕니다. 3을 넘깁니다. 를 넘깁니다. x하고 y를 바꾸기 전에 이 표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쵸? 왜냐면 이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얘를 먼저 끌어올리자는 얘기였어요. 물론 이게 잘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얘를 먼저 끌어올리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로그가 달라붙어요. 어떤 로그가 달라붙죠? 누가 해볼까? 지훈아. 이 아이가 위로 올라오려면 로그로 바뀌어요. 로그 몇에 몇으로 바뀌죠?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이거 로그 뭘로 바뀌는지 아시는 분? 아무나. 자,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AX에 뭐 이렇게 나왔다. AX 이렇게 나오면 이 아이가 위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으로 나타내진다 그랬고요. 얘는 x 플러스 k가 올라오면서 로그 a의 k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밑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a의 로그 a의 k제곱이 k로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도 이 2라는 녀석이 밑에 있는 3을 따라서 로그 3의 2로 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y는 3x-2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되고요. 아까 제가 역함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던 것처럼 밑은 그대로 따라가고요.
자, x하고 y인데 y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 그냥 x 써주시고요. 요거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부호 바꿔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로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2로 바뀌어서 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 귀찮은데요?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항상 이 아이를 y는 a의 x-p 플러스 q의 형태로 먼저 바꾸신 다음에 y는 로그 a의 x-q 플러스 p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물론 이제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쪽입니다. 2번.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 아직 쉬어졌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정리가 이미 돼 있어요. y는 바로 갑니다. a. 근데 a가 여기 3이라고 써있죠. 3에 x 요거죠. 마이너스 2 요겁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y는 a의 x-p 플러스 q가 되면은 이걸 역함수로 바꾸면 y는 로그의 a의 x 마이너스 요거 들어와서 마이너스 q 요거 밖으로 빠져서 플러스 p. 자, 이 아이를 다시 원상복귀 시킬 때도 y는 요거 a 그대로 x 요거 들어와서 마이너스 p 요거 빠지면서 부호 바꿔서 플러스 q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형태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번거롭더라도 표준형으로 바꿨던 거고요. 그래야 풀이가 좀 단순해지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 3-1번 있죠, 네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안 그러면 머릿속이 또 사라지니까 3-1번 네 문제 풀어보시고 푸신 분은 쉬세요. 3-1번 네 문제 풀어보시고 다 푸신 분들은 쉬시면 됩니다.